앞으로 긴 인생이 남아 있어요. 10년 후에 내가 더 지금보다 좋아질 거를 원하신다면 어떤 시간을 보내야 10년 후에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판단 기준으로 보면 좋겠어요.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으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성찰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으신지.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을 떠나서 어떤 학교로 갔든을 떠나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으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제가 쓴 8단어라는 책의 첫 번째 단어가 자존이에요. 이게 나는 행복의 첫 번째 척도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기자가 저한테 당신이 쓴 8개 단어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손가락을 고르래라서 좀 답이 쉽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러라면 난 자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요. 대한민국은 엄친아의 사회거든요. 이 말이 없어져야 될 말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이거는 비교치를 바깥에 딱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엄마 친구 아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잡아서 나의 가장 미흡한 상태에 비교를 해요. 이런 사회는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경쟁을 시키거든요. 인서울이란 말이 있고 뭐 스카이란 말이 있고 이게 진짜 이게 그 자존감이라는 게 지켜질 수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고요. 망치를 하면서도 그걸 많이 강조를 하죠. 2014년에 시작을 해서 8년 정도 진행을 하는데 거의 매년 올라오는 비슷한 테마들이 보면 상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상처들, 그러니까 우리 그 교육 시스템, 외모 지상주의, 폭력 이런 상처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상처는 평소에는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우리 저녁 때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때는 하하호호 해요. 근데 이제 망치 주제를 잡으려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한 2겹만 탁 파면 그냥 펑펑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자기 아픈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초등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죠. 하여튼 우리 사회가 애들을 얼만큼 이렇게 들들 볶고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많은 상처들이 있구나. 생각보다 훨씬 우울증 많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어떤 상황들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 것들이 제일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제 초중고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그런지 진짜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 속에서도 저렇게 밝게 자라줬다라는 게 참 아름답다 그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망치 주제를 잡는데 좀 난항이 있었어요.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멘토를 만나서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긴장을 했나 봐요. 말하자면 교장실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선생님이랑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애가 되게 밝은 애인데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밝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너 진짜 잘 컸구나 라고 했더니 스파게티 먹다 갑자기 울음이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야단 맞을 줄 알았대요. 주제 왜 못 정하냐고. 근데 자기 잘 자라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눈물이 터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은 상처를 직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학교 폭력 때문에 중학교 때 그랬으니까 대학교 때까지면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게 이제 응어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안 본 거죠. 그걸 보기가 싫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그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발표를 했어요. 발표 끝난 날에 이제 뒤풀이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7년인가 8년 만에 그 3명이었거든요. 자기를 그 폭력 행사한 친구들이. 이제야 그 3명을 보내게 됐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뭘 하든지 걔들보다 잘 돼야 된다. 걔들은 뭘 하고 있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출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한번 얘기를 후련하게 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난 내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하다 싶고요. 스스로 치유하는 거는 젊은 나이에 쉽지 않죠. 혼자서 쉽지 않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누구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도움을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손을 내미는 게 창피한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손 안 내밀어요. 자기 그 추억 꺼내기 싫다고. 근데 막상 손을 내밀고 나면 이제 치유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라, 주변에다가.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갈 사람이고 배울 거 다 배웠고 자기가 판단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순간에 성인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에 네 인생이야. 나는 엄마 친구들이랑 나는 여행 갈 거야. 나는 아빠 친구들이랑 골프 갈 거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게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그 누군가 했던 말인데 사랑을 잃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움켜잡는 것이고 사랑을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애들 문제에서는 진짜 그래요. 날개를 달아주면 훅 따라오거든요. 매 순간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가야 보이고 어딘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심히 지나치는 행인들 사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세상은 신비를 드러낸다. 천천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깊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산책 진짜 좋아하고요. 산책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산책하는 순간, 숲속에 들어갔을 때, 새소리 들을 때, 바람 맞을 때, 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단어들인데 성찰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찰이에요. 관찰은 아까 천천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심히 보지 말고 이제 뭔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콩나물국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 온 곤줄박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제 좀 깊이 보느냐, 그리고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책과 같은 콘텐츠에 좀 재미를 붙이려면 좀 어떤 동기가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재미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재미없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책이 싫어지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고요. 재미있는 입구를 찾아야겠죠. 근데 꼭 책은 아니에요. 책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미디어의 권위에 눌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게 책에 많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책만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으로 간다면 어떻게 내가 재미가 붙을 수 있을지예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책과 독자의 만남은 두 권위의 만남이에요. 톨스토이라는 권위와 그 톨스토이를 해석하겠다는 한 사람이라는 권위가 만나는 거예요. 두 권위가 다 존중이 돼야 돼요. 톨스토이만 존중이 되고 너는 무조건 읽기만 해. 권장도서 100권이야. 이거는 읽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두 유기체의 만남에서 나라는 유기체는 책으로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야 재미를 찾기 시작할까?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나를 아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는 가브리엘 마르케스로 바로 들어가도 되고요. 누구는 에세이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누구는 동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달라요. 근데 나도 책에 재미를 갖고 싶어 라는 이 생각이 없는 건 문제 같고요. 그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책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까? 나는 이 책을 재미없게 읽었는데 이 책은 궁금하긴 한데 내가 읽을 수 있을까? 3페이지 읽어봤는데 재미없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 친구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쭉 물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재미있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짧아지고 이런 게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콘텐츠도 엄청 짧아졌어요. 유튜브의 쇼츠나 뭐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하고 계신. 저는 광고만 아니었으면 지리산 들어갔을 사람이라서 거의 잘 그렇게 뭐 정해놓고 보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검색이 있으면 보는 정도, 그리고 회의를 하다가 내가 봐야 될 그 것들이 있으면 보는 정도지 이렇게 정해놓고 보는 건 없습니다. 그쪽만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파편화된 정보들이거든요. 짧은 것들이고 총체적인 정보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긴 인생이 남아있어요. 10년 후에 내가 더 지금보다 좋아질 거를 원하신다면 어떤 시간을 보내야 10년 후에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판단 기준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딱 슈퍼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총체적인 정보, 종합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판단의 축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짧게 보면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그냥
튀듯이 툭툭툭 튀어다니는 10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10년 후에 쌓인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쌓인 게 있는 사람보다 내 경쟁력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종합적인, 논리적인, 총체적인 이런 것들도 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